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나의 역할. 지난 시간에는 성희롱 2차 피해의 개념 및 유형, 특히 경찰 조직 사례 등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구성원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간접 경험자 스트레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직접 경험자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 환경이 악화되고 기관 전체의 직장 문화가 위축되거나 긴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성희롱 사건은 직접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구성원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여성이 22.8%, 남성이 7.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성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일 경우 나도 저런 일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이 내포된 결과입니다. 성희롱은 앞서 학습한 것처럼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에서 명확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 교육, 이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조직 구성원인 우리들도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료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직무 환경을 악화시켜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평온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상을 공유하는 동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식 장소가 43.7%, 그 다음으로 사무실이 36.8%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 발생이 빈번하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제도나 정책적 조치를 넘어서 기관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직장 생활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9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이 6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회식 장소 26.7%, 순찰차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회식 장소 등 동료들이 함께하는 일상 공간에서 성희롱이 이처럼 높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성희롱 언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주변 동료들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이 생겼을 때 어떤 부서와 어떤 방법으로 도움과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에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이 생겼을 때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신고 방법과 단일하게 사건을 처리해줄 공식 창구인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경찰 내에서 발생된 모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접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판단, 심의, 종결 등을 일괄하여 담당함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고충이 접수되면 3단계로 나누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충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이후 단순 상담만 원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 및 비공식 상담의 특성을 고지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상담 일지를 작성한 후 종결하게 됩니다. 상담 진행 시 행위자와의 합의 조정 의사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와의 합의 조정을 이행하게 되고 이후 종결합니다. 피해자 상담 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경찰청 인권조사계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가 개시됩니다. 더불어 신고센터 내 심리 전문가인 피해자 보호 담당자가 사건별 피해자의 심리 지원을 통해 적절한 개입과 치료 연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는 동료인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행위자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 즉 자신의 행위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성희롱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희롱 행위자는 언제나 피해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는 우리보다 권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태도와 행동을 변화하면 분위기라는 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직장 문화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조직 내 수많은 감시자이자 문제 제기자, 조력자인 구성원들이 성희롱 불허용이라는 직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 등 어떤 장소에서든 성희롱을 목격하게 된다면 행위자의 행동에 웃으며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행위자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거나 최소한 불편함을 표현해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부정적으로 소문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조직 내에서 사건이 은폐 축소되어 처리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걔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등과 같은 언행은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게 만드는 계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희롱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이 곧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컨설팅을 해주는 일종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직장생활 2년차 김사원입니다. 어제 같은 부서 3개월 차 인턴인 이사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동생 같아서 잘해주는 직원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문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다른 직원들은 먼저 일어났고 이사원은 끝까지 남아있었거든요. 그 인간이 손버릇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다는데 이사원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고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네요. 그렇게 일렀건만 왜 거기 끝까지 있어서. 이사원에게 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냐고 확실히 묻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알아듣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이사원 잘못이라는 거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왜 그랬냐는 말이야.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나설 수 없게 된다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그러니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하게. 그렇군요. 네. 직장 4년차 박사원입니다. 얼마 전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이대리가 계약직 정사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정사원이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정사원은 결국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대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피해자인 정사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부서에 많이 돌더라고요. 처음부터 선 그었으면 그랬겠어? 먼저 꼬리 친 거지. 정사원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딱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거 모르나?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도 동조나 다름없다고.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바로 그 문화 자체가 부서 내 성희롱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네.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이런 대화가 매우 심각한 조직적 문제임을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게.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옆 부서에 있는 제 입사 동료인 문사원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니!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사원의 부서 차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 사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꾸 가까이 좀 와보라면서 위험한 행동과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문사원은 그게 너무 불편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장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문사원에게 뭐라고 했고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문사원을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사원은 매일같이 견디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나서서 돕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따돌림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문사원은 잘못이 없다는 걸 자네도 아주 잘 알지 않는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명백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하네. 사내 고충상담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이지. 고충상담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문사원이 원할 경우에는 고충상담 신청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정보를 문사원에게 우선 알려주도록 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같은 동료가 심적으로 문사원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네. 문사원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사원같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주임 강주임입니다. 회식 자리가 늘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서엔 회식 때마다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는 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딴에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러는 건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고 매번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떤가? 그 자리에서 바로요? 그럼 분위기만 망치고 저 혼자 찍히고 말걸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요? 무턱대고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닐세.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야. 잘 보게. 술은 여자가 따라요, 제마씨.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이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당신처럼 문제를 인식하지만 머뭇거렸던 사람한테도 아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다고. 자 보게. 그러게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이러면 과장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지. 분위기 맞춘다고 가만히 있는 건 과장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성희롱 해결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한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바뀌지가 않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 부디 힘을 내게. 자, 잘 있게. 영상을 보시니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 동료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큰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만의 액션 플랜을 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포함될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고발 의무에도 어긋나는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내가 성희롱 행위자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소문을 전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좋은 동료의 역할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관리자인 기관장, 과장, 계장, 그리고 팀장들은 구성원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성희롱 예방과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역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특히 신임 경찰관에서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 은폐, 방조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는 직무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처리하는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 성희롱 피해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여부가 곧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폭력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별난 사람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누군가의 용기로 인해 구성원 모두를 위한 평등한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넓고 큰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구성원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이 무엇이고 2차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료와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정리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은 한 사람의 직장인이자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인입니다.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직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직장인으로 그러한 성평등 의식이 직무 수행으로 연결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칩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